첫 번째 소식은요,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미국의 굴지의 소매 기업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세계적인 식음료 업체 코카콜라에 이어서 세계 최대 소비 업체로 불리우는 프록터앤갬블 P&G가 9월부터 기저귀와 생리대 등 일부 생활 필수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데에 따른 고육지책이다라고 본사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간밤에 CNBC에 따르면 P&G는 육아용품과 여성용품, 성인용 기저귀 등 일부 상품군의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펄프와 같은 원자재 가격과 또 운송 비용이 워낙 많이 올라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P&G뿐 아니라 경쟁사인 킴벌리 클라크도 화장지와 아기용품 등을 6월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높아진 원자재 가격 인상이 원인입니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소비재 가격 인상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CNBC가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인플레이션 얘기는 나오다가 말다가 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가 많이들 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 지금 제품 가격들이 본격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다는 이 팩트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엄청 흐름이 좋았었죠.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관련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것 같은데요. 자, 어제 먼저 SBS에서 단독으로 이 소식을 전했고 이어서 다른 언론들도 소식을 받아서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에 러시아가 만든 백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보라고 한 사실이 SBS의 취재 결과 확인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백신을 이미 접종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의 사례와 함께 부작용이 있는지까지도 전반적으로 짚어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 아시죠? 이 도입 가능성 검토 지시 소식입니다. 이미 우리 시장에서도 러시아 백신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추가로 어떤 모멘텀 투자로 형성이 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스푸트니크 V 도입 문제는 여권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결혼한 바 있어서 역시 관련 주식들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 투자는 정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소식 계속 전해드리게 되네요. 이 자가검사 키트 관련주들도 기승을 부렸는데 역시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이 가정에서 코로나 검사, 자가검사 키트 조만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허가된 제품을 중심으로 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제품 가운데에서 국내 허가가 진행이 될 것 같은 기업들에 대한 상상력을 한번 확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왜 이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고 했더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소식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왜 코로나19 때 김치 이제 소비가 는다라는 소식이 안 나오나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1분기에 김치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미국에 무려 80%나 넘게 수출 비용이 급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리스가 아니라 김치를 먹어야 면역력이 확실해진다라는 소식이 이 수출액 지표로 증명이 되나 봅니다. 자, 오늘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내놓는데요. 저희 어제 오전에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미리 실적 점검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크해보고 계시죠? 자,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업들도 미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영업이익이 1,800억 원이 넘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넘어설 것이라는 소식이네요.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해외 수주, 해외 플랜트 사업에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라는 우리 전문가들의 조언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들도 실적을 내놓습니다. 워낙에 저평가돼 있는 데다가 작년에 주식 거래가 늘면서 금융주 중에서도 증권주 관심을 높이라라는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금융주를 투자하라라는 조언이 나오면서 좀 시계를 길게 가져서 지금 금융주에 투자해도 된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특히 올해 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영업이익이 9,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늘 것 같고요.
자, 신한지주는 영업이익이 1조 4,6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익이 16% 늘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실적을 내놓는데 내일은 현대모비스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은 6,1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1% 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호조로 현대모비스도 얼마나 앞으로 힘을 내줄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증권사 객장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한상진 PB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객장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 높습니까? 저는 그 펄프, 고무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좀 주목을 해서요. 관련 업종인 제지 및 석유, 화학주 섹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동안 기술 성장주 중심으로 관심이 많은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성적표가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이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앞서 말씀드린 제지 및 화학주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펄프, 고무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제지 및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의 중장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지 업체들의 주 원료인 펄프 가격이 지난해 3분기 톤당 537달러에서 이달 855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요 부진에 대응해서 재고를 줄였던 해외 유통업체들이 올해는 반대로 재고 비축에 서두르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주요 수출 시장에서 구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재고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판매량 회복과 더불어서 판매 가격 자체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관련 업종들의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업체들의 주 원료인 고무 가격 급등 또한 관련 주들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고무 가격 급등에 대해 10년 만에 고무 슈퍼사이클이 귀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공급지에서 업황 부진으로 인해 경작지 감소, 기후변화로 인해 천연고무 공급은 줄었지만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주 원료인 고무 가격 급등과 수요가 급등하면서 한국 MB 라텍스 수출량은 8만 9천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물류 이동 증가, 인프라 투자 증가 등으로 트럭용 타이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라텍스뿐 아니라 고무 가격 상승으로 타이어 업체들의 생산량 증대를 보였습니다. 제지 관련 업종으로는 무림 PMP, 한솔제지, 영풍제지 등이 어제 상승 마감하였고 그 석유화학 중에는 그 효성화학, 금호석유, 애경유화 등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펄프, 고무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관련 업체들의 실적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저는 좀 석유화학 부분에 좀 유심히 보는 종목이 금호석유인데요. 금호석유는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4,700억대에서 5,000억대로 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4,889억에 달하는 수준으로 한 분기가 두 분기의 합산 영업이랑 거의 버금가게 되었는데요. 매출액 또한 전년 동기 2배 이상으로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실적의 1등 공신은 MB 라텍스인데요.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위생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용 장갑 소재인 MB 라텍스의 판매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호석유는 2016년에 생산 설비를 증설하여서 그 20만 톤에 불과했던 라텍스 캐파를 58만 톤으로 3배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세계 1위 MB 라텍스 업체로 군림을 하고 있는데요. MB 라텍스뿐만 아니라 그 타이어에 들어가는 범용 고무까지 합성고무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합성고무는 그 금호석유에서 가장 그 41% 매출의 41%를 차지한 만큼 가장 비중이 큰 산업인 만큼 그 역대 최고 실적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또 올라 있잖아요, 가격이. 말씀처럼. 예. 괜찮겠습니까? 가격 부담 없습니까? 아직까지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목표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매출액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공시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최대의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계속 실적 부분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다고 하면 그게 실제화가 된다고 하는 가정이 맞아 떨어지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많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